안녕하세요, 무사시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에어도색에 필요한 모든 장비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입문자부터 중급자까지 다 보여드릴 건데, 먼저 입문자 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영상만 보시고 물건들을 준비를 하신다면 에어도색을 입문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입문을 이미 하셨던 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입문하시고 그리고 중급자로 이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더 응용해서 더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으니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빠뜨리고 소개 안 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 댓글로 좀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나눠주시고,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개괄적인 거 조금씩 한마디씩만 하고 진행할게요. 에어브러쉬 도색을 하면 뭐죠? 바람을 쏴서 도료를 플라스틱에 묻혀가지고 도색을 하는 거, 그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공급해주는 장치가 컴프레셔입니다. 컴프레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스톤 방식이 있고 리니어 방식이 있고, 냉장고 컴프레셔를 개조를 한 이제 흔히 말하는 냉콤, 자작 냉콤이라는 게 있어요. 피스톤 방식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모델형 컴프레셔입니다. 소음이 조금 있는 대신에 만듦새가 견고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에어탱크가 있어서 안정적인 바람을 공급해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파트 살아서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피스톤 방식 중에서는 제일 조용한 게 궁극 컴프레셔가 있고요. 그리고 50 컴프, 미라지 컴프 같은 리니어 컴프도 있습니다. 물론 타미야나 군즈에서도 리니어 컴프가 나와요. 리니어 컴프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대신에 에어탱크가 없어서 바람 압력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냉장고 컴프레셔예요. 냉콤. 냉콤은 다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너무 크고 구하기가 힘들고 관리가 힘들다는 겁니다. 관리가 힘든다는 점은 컴프레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면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커스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파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일 이 새는 문제도 빼먹을 수 없고요. 하여튼 냉장고 컴프레셔는 처음 입문자가 사용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피스톤 방식의 모형형 컴프라든지 리니어 컴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서 컴프레셔를 이용하실 때 이런 제품이 있어요. 이런 제품, 요거는 타미야에서 나온 방진 패드입니다. 리니어 컴프에도 쓸 수 있고요. 이런 피스톤 타입의 컴프에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얹어 놓고 쓰시면 아무래도 진동이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컴프레셔 요 얘기는 좀 하고 갈게요. 컴프레셔 소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컴프레셔는요 소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동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궁극 컴프레셔가 좋은 거는 여기 이 컴프와 에어탱크 사이에 이런 고무 바킹 이런 부품이 있어 가지고 진동 억제력이 조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집엔 빌라에 살았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컴프를 쓰면서 주변 이웃들한테 소음이 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동을 잡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듭니다. 궁극 컴프도 불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니어 컴프 사시면 됩니다. 리니어 컴프, 그거는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적은 대신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크진 않지만 작은 소음이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전원을 계속 껐다 하는 불편함이 조금 있죠. 컴프레셔와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에어브러쉬겠죠. 에어브러쉬가 필요한데, 에어브러쉬는 요렇게 누르는 타입이 가장 대중적인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는 트리거 타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호만 있어도 웬만한 도색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3호를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에어브러쉬 거치대도 필요한데, 이런 타입도 있고, 네, 이런 타입도 있어요. 뭐 이딴 식으로 걸쳐서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에어브러쉬 거치대가 없으면은 도색을 잠깐 멈출 때 어디다 놓을 겁니까? 놓을 데가 없죠. 그래서 에어브러쉬 거치대는 뭐 어떤 타입이 됐든 꼭 필요하고요. 에어브러쉬가 있으면 에어브러쉬 관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에어브러쉬 관리용 솔도 필요하고요. 이런 거. 네. 자, 그리고 이런 에어브러쉬 니드를 청소할 수 있는 에어브러쉬 니들 청소 도구도 필요합니다. 있어야 돼요.
에어브러쉬 컵을 세척할 수 있는 세척용 붓 필요한데, 요딴 식으로 이제 거리를 만들어서 부스 안에다가 걸어놓고 쓰면 참 편리하더라고요. 부스 바깥에다 걸어도 되고, 하여튼 요런데 에어브러쉬에 가까운 데 두세요. 자주 쓰는 거니까. 싸구려 붓 쓰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레귤레이터라는 건데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에어브러쉬 사실 때 기왕 사시는 거 그냥 같이 사시고, 제 채널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라카 도색이에요. 그렇지만 아크릴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냄새라든지 유독성 물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요런 방진 마스크만 있으면 됩니다. 방진 마스크. 방독, 그러니까는 유독성 가스를 정화시키지 못하지만 이제 방진, 먼지 같은 거, 아크릴 도색도 무조건 인체에 무해한 건 아니고 유독성 가스가 없다는 거지, 그 방진 아크릴 어쨌든 가루가 날리거든요, 도색을 할 때. 그거 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러고 꼭 건강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장비를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안전장비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카 도색, 우레탄 도색을 하실 때는 이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요런 마스크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은, 얘 3M 건데, 요 하얀색 패드가 방진 패드고요. 그리고 요 안에 커버를 열면 요게 이제 방독 키트예요. 방독. 그러니까 유독성 기체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라카 냄새가 많이 날 때 요거 마스크를 중간에 끼면은, 입에 쓰면은 확실히 공기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등급이 높은 마스크예요. 보통 산업 현장에서 쓰는 마스크보다 등급이 더 높은 거거든요. 요거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요런 도료들인데, 보시면은 라카 도료가 있고 에나멜 도료가 있고 아크릴 도료가 있어요. 라카 도료는 주로 에어브러쉬 용도로 쓰고, 에나멜 도료는 주로 붓도색 용도로 쓰고요. 아크릴 도료는 붓도색, 에어브러쉬 둘 다 쓰는데, 에어브러쉬 도색을 할 때는 조금 더 에어브러쉬 싱너라든지 물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희석을 많이 시키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갈게요. 할 말은 많지만. 네. 그리고 도료가 있으면은 신너가 있어야겠죠? 라카 신너고요. 저는 제가 쓰는 건 주로 레벨링 신너입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 신너, 요거는 바에오에 같이 쓰는 신너예요. 아크릴 신너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물을 써도 되는데, 제조사에 맞는 신너가 있으니까 꼭 이제 같이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크릴 도료 중에서 타미야 아크릴 같은 경우는 타미야 아크릴 신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에나멜 도료는 에나멜 신너에 희석을 시켜야 되고요. 색을 바꾸거나 에어브러쉬를 청소를 할 때 이제 세척용 신너를 써야 되는데, 라카 도료 같은 경우는 라카 신너를 쓰시면 되는데, 세척용 용액이 따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일반 요런 라카 신너를 쓰면 너무 비싸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공업용 신너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용 신너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반용 신너라고 써 있거든요. 벽 페인트 그런 거 칠하는 그 신너예요. 요 배양 페인트가 조금 그래도 약하다고 해서 일반 신너 치고는 요걸 사서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2리터 짜리인데 제가 항상 페인트집에서 4,500원 주고 사고 있거든요. 요거 한 통 있으면 굉장히 세척용 신너로 해프게 써도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공업용 신너에 고무 박힌 같은 거 담가 놓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냥 잠깐 청소할 때 그냥 훅 뿌리고 지나가는 거는 괜찮으니까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세척용 신너를 요런 코끼리 병에 담아서 쓰고 있어요. 요걸 코끼리 병이라고 합니다. 개미핥기 병이라고도 하고요. 명칭 궁금해 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 요 서페이서 많이 들어보셨죠? 프라이머라고도 하는데, 도료와 플라스틱 표면의 중간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플라스틱 본연의 색깔을 막아주는 차폐 역할도 하고요. 플라스틱과 도료가 좀 더 잘 부착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점성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사포질 후에 생긴 플라스틱 표면에 스크래치를 좀 덮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이 서페이서예요. 네, 프라이머라고도 하고요. 자, 요런 공병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도색용 공병을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건 약병이죠. 애들 시럽 먹을 때 쓰는 약병. 네.
요거에다가 써도 되고요. 요런 병에 써도 돼요. 요게 이제 알아보니까는 원래는 그 프린트 잉크라든지 염색약 같은 거 보관할 때 쓰는 거라더라고요. 애초에 나온 거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색용으로 이제 잘 쓰고 있죠. 요런 거 제가 담아서 쓰는 거 많이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라벨을 갖다가 살 떼가지고 여기 붙여서 쓰는 거거든요.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스가 필요하겠죠. 부스는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자, 저는 에어브러쉬 부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MDF 판으로 만들었고요. 예, 보시면은 요 위쪽에 바람 나가는 구멍이 있고, 요 짝으로도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유리판이어가지고 세척하기 좀 편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 옆에 있는 공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용성 있게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뭐 잡다한 것도 집어넣고, 에어브러쉬 부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부스를 만들 때 이런 시로코펜이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시로코펜이 아니라 블로어라고 부르는데, 예, 소형 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10파이짜리고요.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요거는 15파이짜리 시로코펜입니다. 시로코펜. 요 시로코펜을 처음에 사시면은 이 전선이 코드가 없어요. 스위치도 없고, 요거는 따로 알아서 달아 주셔야 됩니다. 이 전선 자국 보이죠? 자, 요 작은 블로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선이 없죠? 요런 식으로 처음에 출고가 되기 때문에 알아서 달아 주셔야 됩니다. 부스에 바로 붙여서 쓸 거면 요 정도 사이즈도 괜찮아요. 굳이 큰 거 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나는 시로코펜을 멀리 두고 좀 조용하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조금 아까 보여드린 15파이짜리 해서 호수로 길게 늘려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이 호스를 갖다가 연장시켜 가지고 창문으로 빼는 역할을 하거든요. 시로코펜과 부스를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요 호스가 자바로 호스라고 하죠. 이런 거를. 예. 지금 요 회색 같은 경우는 타포린 호스라고 해요. 타포린 호스, TP 호스라고 하는데, 예, 요런 것도 있고, 은박 호일, 은박 재질의 호스도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타포린이 조금 더 내구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포린 호스를 쓰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타포린 호스가 대신 무겁습니다. 은박 호스보다. 자, 그리고 호스를 창문 쪽에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으로 뺄 때 창문 유리를 아예 그냥 분리를 해서 아크릴판으로 그냥 대신 덮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창문을 살짝 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틀에 걸쳐서 창문을 닫죠. 이렇게 쓰고요. 안 쓸 때는 요거 도색을 안 할 때는 요거를 창문을 다시 열고 요거를 빼서 창문을 완전히 닫습니다. 분리형으로 쓰고 있어요. 뺐다 뺐다 하거든요. 포맥스인데 아크릴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나무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요, 스펀지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하여튼 구멍을 내서 호수로 나가게 되는데, 그냥 호수만 나가게 하지 말고 요런 거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도움이 되는 게, 빗물 떨어질 때 비가 이제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여기 망이 있어가지고 큰 벌레들, 이제 모기라든지 파리, 나방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 있어요. 자, 티슈거든요. 티슈가 은근히 많이 쓰여요. 부스 청소를 할 때라든지, 에어브러쉬 컵을 세척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쓰죠. 그럴 때 티슈를요, 일반 두루마리 휴지라든지 미용용 티슈를 쓰셔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두루마리 휴지 조금만 맞아도 먼지 뿜뿜뿜뿜 나오는 거. 실험실용 티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킨테크라고. 요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그런 세척용 티슈이기 때문에 먼지가 굉장히 적게 날립니다. 니퍼, 모형을 하려면 니퍼 꼭 필요한데, 1차 니퍼가 있고 2차 니퍼가 있어요. 많이 소개시켜 드렸죠. 중국 니퍼 같이 얇은 거는 1차 니퍼로 쓰시고, 이건 삼봉 니퍼 같이 두꺼운 니퍼는 2차 니퍼로 쓰시면 되는데, 사실상 도색을 하실 거면은 사포질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두꺼운 니퍼, 단단한 니퍼 하나만 있어도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에어브러쉬 도색을 한다고 해서 붓을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붓 도색 많이 합니다. 부분 도색할 때 많이 필요하고요.
보통 에어브러쉬 도색까지 도색을 생각하시면 붓도색 과정을 아마 대부분 거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에어브러쉬 도색만 하시는 분들은 붓도색을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해선 그렇지 않습니다. 붓도색을 많이 하시고 에어브러쉬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에어브러쉬 도색하면서 붓도색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붓도색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붓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모형용 붓 같은 거는 조금 비싼 대신에 탄성이 좋고, 그리고 이런 저렴한 막 쓰는 미술용 붓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독성이 강력한 신너에 이제 막 붓을 빨고 쓰고 하기 때문에 붓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굳이 비싼 거는 필요 없지만 기왕이면 붓싼 게 좋긴 좋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쓰시면 돼요. 자, 요런 모형용 핀셋도 꼭 필요한데요. 핀셋을 조금 싼 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핀셋 정말 많이 쓰거든요, 우리 모형할 때. 그러니까 핀셋 하나쯤은 조금 좋은 거 사시길 바래요. 제가 쓰는 거는 타미야 HG 핀셋인데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2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가형 핀셋이랑 비교를 하면 이 잡아주는 느낌이 정말 틀려요. 자, 에어브러쉬 도색을 하려면 또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도색 집게입니다. 도색 집게. 파츠를 잡아주고 도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요 도색 집게는 요거는 악어 집게라고 보통 말을 해요. 요거 악어 집게. 그리고 요 부분은 산정용 꽂이라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마트 같은 데서 팔아요. 예. 요거를 갖다가 산정용 꽂이에 악어 집게를 끼워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드셔야 되고, 물론 파는 것도 있는데 완성품을 사면 굉장히 비싸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도색을 할 때 이거 수백 개 필요하거든요. MG급이라든지 PG급 하면 말할 것도 없고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품 사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야, 그리고 사포 중요하죠. 사포. 자, 가장 기본적인 사포는 요런 종이사포예요. 종이사포. 마타도르, 타미야, 많습니다. 종류는 엄청 많으니까 종이사포는 저렴하니까 좋은 것도, 마타도르 사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이사포 쓰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종이사포 있으면 웬만한 건 다 돼요. 그런데 요런 이제 모형용 사포가 나오잖아요. 스틱형 사포인데 스틱형 사포도 스펀지형 타입이 있고 이런 하드 타입이 있어요. 이런 건 필름 사포라고 해서 필름 재질로 방수가 되는 사포고요. 이런 거는 지브라 사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종이 사포에다가 스틱을 덧댄 겁니다. 그리고 스펀지형 스틱 사포 있고요. 스펀지형은 주로 곡선을 면작업 할 때 쓰고, 이런 스틱형은 직각인 면을, 평평한 면을 다듬을 때 많이 써요. 그리고 도료를 희석하거나 신너를 옮겨 담을 때 스포이드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자, 그리고 면봉도 많이 필요한데 면봉도 도색할 때 꼭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면봉은 패널라인 작업할 때도 쓰고 다양하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파는, 우리가 흔히 파는 이제 100개에 1000원짜리, 100개, 200개에 1000원짜리 이런 일반적인 면봉을 쓰셔도 되지만, 요것도 은근히 먼지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게 약간 비싸지만 성능이 월등한 모형용 면봉도 있어요. 먼지가 거의 날리지 않고 단단해서 쓰는데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양면 테이프. 양면 테이프도 모형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큰 파츠를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양면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잡아주고 도색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모형 생활 하면서 양면 테이프 꼭 필요하니까 양면 테이프도 구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가지고 쓰면은 3M이거든요. 가격도 조금씩 사는 것보다 저렴하니까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도색 집게를 꽂아 놓을 수 있는 이런 도료 꽂이용 스펀지, 아니면 이런 스크래처 같은 걸 준비해서 꽂아 놓고 건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재질은 잘 모르겠지만 TV 사면 들어있는 스펀지, 그런 재질입니다. 모형용 사이트나 모형용 상점에서도 팔고 있어요. 보통 2,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거에
이거 수천 번 꽂았다 뺐다 해도 전혀 이상 없이 잘 되거든요. 내구성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오래 써요, 생각보다. 요거는 딱 맞는 거 아니면 좀 흔들려 가지고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본드류가 있는데 본드류가 참 다양해요. 자,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모형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거는 순간 접착제입니다. 록타이트 순간 접착제는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런 병에 들어있는 본드들이 있는데 엑스트라신이라고 하는 무수지 접착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수지 접착제가 있고요. 그리고 ABS용 파츠에 쓰는 ABS 전용 본드가 있습니다. 무수지 접착제는 플라스틱을 녹이는 거고요. 수지 접착제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이 붙게 하는 풀 같은 역할을 하고요. ABS 파츠에는 ABS 전용 접착제를 써야 접착이 잘 됩니다. 일반 플라스틱 접착제를 쓰면 잘 붙질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니들이 달려가지고 조금 더 정밀하게 쓸 수 있는 테이터스에서 나온 순간 접착제형 본드예요.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이제 고정용으로도 쓰지만 우리가 이제 패널 라인 수정이라든지 메꿈을 할 때도 순간 접착제를 쓸 수 있는데, 그거 언제 기다리냐, 순간 접착제 굳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럴 때 요런 순간 접착제 전용 경화제를 쓰면은 늦어도 10초 안에, 빠르면 5초 안에 그냥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굉장히 마법의 물건이니까 요거 꼭 있으면 좋습니다. 요런 나이프도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커터칼을 쓰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런 모형용 나이프가 있는데 저는 게이트를 자를 때는 요런 작은 날을 가진 나이프를 쓰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날이 작아야지 힘을 더 잘 받습니다. 덜 흔들려요. 게이트를 다듬을 때. 이렇게 날이 큰 거를 쓰시면요 조금 위험하고요. 날이 조금 이렇게 휘기 때문에 쓰시다가 힘을 받으면 약간 위험해요. 그래서 게이트 정리 같이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게 더 작은 날이 더 정밀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트 나이프가 있으면은 좀 더 편하거든요. 아트 나이프는 함자로 있으면은 칼날 바꿔가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만원대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한자를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입문자용 도구 중에 마지막으로 마커류도 조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어브러쉬 도색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마커가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크롬 마커인데 그냥 쑥쑥 그리기만 하면은 놀랍게도 크롬색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지는 크롬 마커니까, 리퀴드 크롬 마커. 이거 건담 마커류도 특히 메탈릭 색깔 몇 자로 갖고 계시면은 좀 편하다. 자, 요런 세퍼레이터가 있는데 파츠 분리기예요. 파츠 분리기. 요 손잡이 모양 달려갖고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싼 겁니다. 1000원인가 500원인가 하는데, 건담 같은 경우는 가조립했다가 분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손으로만 이렇게 분리하다 보면은 손가락 다칠 수도 있고 손톱 다칠 수도 있고 파츠가 손상될 수도 있으니까 세퍼레이터가 있으면 훨씬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라인 액센트입니다. 패널 라인 액센트. 요거는 물론 에나멜을 희석시켜서 쓸 수도 있지만 도색하는 사람 치고 요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가조립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패널 라인 그릴 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봉이 꼭 있어야 되겠고, 면봉보다 이런 피니시 마스터 제품이 있으면은 패널 라인을 그릴 때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패널 라인 작업을 할 때 이게 이제 에나멜이잖아요. 에나멜 신너를 묻혀서 이런 거 닦아내는데, 뭐 요 정도 있으면은 좀 필수적인 장비는 다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빼먹은 게 있으면은 댓글로 부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 에어브러쉬 도색 정말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장비들만 조금 갖춰 놓으면 시작이 반이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도 따로 작업실을 조금 구비해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충분히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도색하실 수 있으니까 좀 여건이 되신다면 집에서 또 해보시기 바라고, 뭐 집에 도저히 공간이 안 된다, 여건이 안 된다 싶으시면 가까운 공방 같은데 알아보셔가지고 공방 등록하셔가지고 도색하시면은 재미있게 취미생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편에 중급편에서 한번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저는 바로 이어서 중급편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